말하는 지금 시험 문제 저도 내고 있는데 오늘 아마 배우는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마지막 수업 중간고사 전 수업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외상매출금 관련해서 여기 할인하는 부분을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3번 토론토로부터 외상매출금 15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았다 요거 했었는데, 제가 요 잔액에서 제가 2%라고 했는데 갚아주는 금액 이 150만 원에 대한 2%를 할인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현금 그 다음 매출에 대한 할인 일단 150만 원 하고, 여기 매출 할인 있죠? 요게 165만 원의 2%가 아니라 150만 원의 2%. 그럼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이죠. 네.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를 받죠? 147만 원을 받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답은 변함이 없는데 요거 해설 부분이 제가 틀려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할인받는 금액은요, 해당 갚는 그 금액에서 우리가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액을 받았을 때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13일은 할인이 되지만 17일은 할인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15일 이내라는 우리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15일이 지난 17일은 우리가 돈을 받았지만 할인 못 받는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대손 충당금 했는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일단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자,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자, 대손 상각비랑 대손 충당금 다른 용어로 어떻게 되는지. 자, IFRS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손실 충당금. 자, 이 두 가지 용어 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대손 상각비는 손상 차손. 여기에 매출 채권 손상 차손을 넣는 게 더 정확한 용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손상 차손이 매출 채권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일단은 매출 채권에 대한 손상 차손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손상 차손 혹은 손상 차손 이렇게 용어를 쓴다. 자, 대손 충당금은 일단 무엇의 차감 계정이었죠? 외상 매출 채권.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 자, 그래서 어디에 적힌다? 처음에 인식할 때는 어디에 적힌다?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네, 대변에 인식된다 라고 했죠. 자, 대손 상각비는요,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어디에 인식되겠어요? 차변에 인식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우리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판관비에 포함된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 크게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회계 처리가 있어요. 첫 번째, 설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외상 매출 채권에 대한 돈을 못 받을지, 요거를 지금 예측한 거잖아요. 그죠? 예측하는 건데, 설정하는 게 우리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외출 채권 잔액 비율법. 두 번째는요, 연령 분석법. 세 번째는요, 미래 기대 손실이었죠. 그죠? 자, 매출 채권은 잔액에서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구해주는 거였고, 연령은 매출 채권 별로 연령이 얼마나 되냐, 몇 년이 됐냐, 요거였죠. 자, 그 다음에 미래기대 손실은 현재 가치로 미래 발생할 손실을 계산한다고 했죠. 자,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데, 자, 문제에서는 요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해서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텐데, 설정할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매출 채권이 일단 얼마 있는지 알아야 우리 요거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을 얼마나 했다가, 일단은 외상으로 뭘 판매해서 100만큼이 발생했어요. 자, 12월 그래서 쭉쭉쭉쭉 거래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일반적으로 기말에 그 다음 연도에 손실충당금을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기말에 설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12월 31일자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뭐 500이다. 자, 있다고 했을 때 이 기말에 외상 매출금의 10%를 우리가 손상 차손 내년에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차변에는 뭘 잡죠? 대손 상각비 비용을 잡는다고 했죠? 얼마? 50 이렇게. 대변에는요, 대손 충당금 50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각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대손 상각비 차변에 적힌 이유, 비용의 증가, 그죠? 판관비의 증가. 자, 대손 충당금은 차감 계정이다. 그죠? 무엇의?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적히게 된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늘 수업 가볼게요. 요거 제가 풀어오라 했는데 풀어왔나요? 풀었어요? 자, 바로 볼게요, 그러면. 자, X 1년 중에 다음 상품 거래를 보자. 자, 결산 조정 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결산 조정 전이라는 것은 결산을 조정해야 된다는 소리죠? 아직 전이야. 전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10만 원이다. 자, 요거 문제 풀 때 대손 충당금의 잔액 요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풀었다가 나중에 틀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6월 5일에 덕송은 크라운 제거에 100만원 외상 매출하고 40만원은 7월에 현금 회수했다. 자, 일단은 외상 매출했으니까 차변은 외상 매출금, 대변은요 매출 얼마? 100만원. 자, 7월 1일에 얼마나 갚았대요? 현금 40만원. 대변은 외상 매출금 40만원. 자, 지금 교재 예제는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사항이 쭉 적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가능하면 여기에다가 그 차변 대변 분개한 왼쪽 오른쪽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혹은 매출 채권의 잔액을 같이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면 그냥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겠지만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 6월 5일자의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죠? 100만 원이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6월 5일자에 얼마야? 6월 5일자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 10만 원이죠. 그죠? 네. 7월 1일자 대손 충당금의 잔액엔 변화가 없고 외상 매출금은 얼마가 줄었어요? 40만 원 줄었으니까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12월 5일날 삼양식품에 50만 원 매출했다. 자, 12월 5일 매출 얼마? 50만 원. 차변은요? 외상 매출금 50만 원.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얼마가 돼요? 60만 원에다 50만 원 더하면 110만 원. 대손 충당금은 변함이 없죠. 자, 그거를 외상 매출금 기준으로 T 계정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자, 차변에 110만 원이에요. 외상 매출금은 뭐야? 자산이죠? 차변에 잔액이 남았어요. 요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자, T 계정 여러분들 잘 안 보다가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T 계정이 의미하는 것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계정에 차변에 있을 때, 대변에 있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첫 번째 매출채권 잔액 비율은 기말의 매출채권의 잔액 몇 프로를 대손 가능 금액으로 추정해라. 10%다. 그럼 110만 원에 10%니까 11만 원을 우리가 내년에 대손 충당금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단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10만 원이었죠? 그죠? 그럼 얼마만큼 더 해야 돼요? 만 원만큼만 더 추가로 잡으면 되죠. 자, 그럼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될까? 차변은 대손 상각비 만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만원. 자, 요거를 11만 원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이해되죠? 내년에 우리가 못 받을 거는 11만 원이에요. 근데 이미 기초에 10만 원이라는 값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더 적립해둬야 되는 거는 만 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매출 채권 11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손 충당금이 11만 원이라서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은 얼마? 99만 원. 자, 그럼 문제에 내가 매출 채권의 잔액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대손 충당금은 빼주는 게 매출 채권의 순장부 금액이에요. 네, 이해하셨다? 이해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연령 분석법. 자, 매출 채권의 연령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기간에 따라서 이 회수율의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지금 6월 5일랑 11월 5일자 외상 매출금이 있었으니까 30일 이내가 하나, 121일 이상이 하나 해서 50만 원은 5%, 60만 원은 50%. 자, 6월 5일자가 더 오래됐죠? 그지? 우리는 지금 언제예요? 지금 이 설정해주는 시점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그러면 12월 30일 기준으로 얘가 더 오래됐잖아. 그럼 며칠 됐는지를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럼 121일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 60만 원 중에 30만 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12월 5일자에 매출된 거는 아직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5%. 요거를 주어줘요, 문제. 네. 그러면 우리가 추정된 총 금액은 32만 5천 원. 자, 그러면 기존에 잔액이 10만 원 있었고 32만 5천 원만큼 해야 되니까 얼마를 더하면 돼요? 22만 5천 원만 더 해주면 돼. 자, 이게 똑같지? 차별은 뭐? 대상 22만 5천 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22만 5천 원.
자, 기대신용손실법은 사실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설정. 설정 배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1년도에 우리가 50만 원금이 발생할 거라고 해서 대손총담금을 적었어요. 자, X2년도 12월 31일자에 X3년도에 우리 대손상각비를 추정해서 잡으려고 하는데 대손 총담금이 지금 만약에 70이 있다고 해봐요. 기초에 남아있어요. 잔액이 대손 총담금 잔액이 70만큼 있어요. 그런데 X3년도는 대손 총담금이 50만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지금 X1년도에 쭉 해서 지금 보니까 X2년도 기발에 대손 총담금의 잔액이 70만큼 있다고요? 그런데 X3년도에는 50만큼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넘치게 있죠? 잔액이 내년도에 50만 잡아놓으면 되는데 70만큼 잡혀있잖아. 그럼 얼마가 지금 넘쳐요? 20만큼이 넘치죠? 그럼 20만큼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대손 총담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러면 대손 총담금 없애주려면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차변에 대손 총담금 얼마? 20. 대변은요? 대손 총담금 환입이라는 항목을 씁니다. 대손 총담금 환입. 자, 기존에 있던 대손 총담금 20만큼 줄인 건 알겠죠? 그죠? 알겠고, 자, 이 대손 총담금 환입이라는 거는 자, 이 대손상각비 있죠?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아까 무슨 비용이라고 했죠? 비용 중에 판관비라고 했죠? 이 녀석은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에요. 비용의 차감이니까 어디에 적겠어요?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죠. 좀 어렵습니다. 좀 헷갈리죠? 자, 이 녀석은요 판관비의 차감 계정이에요. 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글로 적혀 있으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글로 딱 보시면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글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요약된 표를 보여드릴 텐데 그 표를 보시고 어떤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보다 내년에 설정할 대손 충당금이 작으면, 이것보다 이게 작으면 대손 충당금 환입을 설정한다? 안 한다? 설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로 글로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글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우리 예제 문제 또 있으니까 예제 풀어가면서 또 해보시죠. 자, 일단 설정 두 가지 케이스 봤어요. 설정 두 가지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손 발생 시 회계 처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손 총담금이 얼마 될 거야 라고 예측한 거죠. 그죠? 예측을 했는데 확정적으로 그 거래처가 망했어. 그러면 외상 매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못 받죠? 그러면 그때는 회계 처리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고
잡아두었던 대손 충당금도 같이 없애주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대손 발생 시라고도 돼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기존에 있는 외상매출금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처음에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처음에 일단 우리가 매출에서 시작했죠. 처음에 자, 매출이 100만큼 있었고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그죠? 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못 받을 것 같은 거를 뭘로 잡는다? 대손 충당금으로 잡죠. 대손 충당금 10, 대손 상각비 10 이렇게 잡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이 외상매출금을 이제 없애주는 거죠. 5만큼. 그러면 대손 충당금도 따라서 5만큼 없어지는 거. 자, 그래서 처음에 매출 거래서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확정되는 요 과정까지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설정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대손 상각비 10 비용을 잡았는데 대손 충당금을 적지 않고 외상매출금을 바로 없애주면 안 되나요? 그 이야기 했었죠. 원래는 지금 내가 못 받을 건데 뭐를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외상매출금을 적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을 적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 과정을 이제 하는 거야.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확실히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이제 실제로 없어주고 대손 충당금도 그만큼 없애주는 거죠. 자, 요 과정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약자로 적으니까 좀 헷갈리죠? 헷갈리죠? 제가 풀네임으로 적을게요. 제가 지금 보는데 나도 헷갈려. 이거 보는데 저게 약자로 적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제가 풀네임으로 적을게요. 자, 이거 볼게. 자,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면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한다. 상계한다는 건 없애준다는 거예요. 자, 매출채권은 자산이죠. 자산을 없애주려면 어디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었죠. 대손충당금을 없애줘야 돼요. 대손충당금은 어디 적는데 원래? 대변에 적는데 없애려면 어디 적어요? 차별에 적죠. 그 말이에요. 자, 이 시점에는 회수 불가능 금액보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50만큼 이제 내가 못 받는 게 확정됐죠. 그런데 내가 기존에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80 있었어요. 그러면 80 중에 50이니까 괜찮죠? 잔액이 80 있었는데 50만큼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얼마가 남아요? 30이 남겠죠.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니야. 대손 금액이 대손 처리 전에 대손충당금 계정에 잔액을 초과한다. 만약에 얘가 90이라면 못 받는 금액이 기존에 있는 대손충당금보다 더 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80밖에 없는데 어떻게 90을 빼요? 일단은 먼저 80을 빼고요. 뺄 수 있는 만큼 다 빼고 추가로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준다. 대손 상각비 10 이렇게 해줘.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잔액이 있는데 내가
확정되는 대손이 이 전액보다 더 크면 그 큰 부분만큼만 뭐로 잡힌다? 대손 삼각 B로 잡힌다. 자, 그래서 확정이라는 거는 거래처의 파산과 같은 객관적인 사건의 결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거래처가 파산됐다라고 하면 매출 채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냥 추정해서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확실히 못 받는다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대손 발생의 회계 처리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봅시다. 외상 매출 금액 기초 금액은 60만 원. 대손 충당금은 3만 원. 대손 추정 방법은 매출 채권 비율법을 통해서 대손 추정률이 5%다. 자, 한 개씩 해봅시다. 8월 2일 덕송은 8도에 150만 원 외상 매출 118만 원 현금으로 회수. 자, 일단 8월 2일 회계 처리. 차변 외상 매출금 150만 원. 대변 매출 150만 원. 자, 요거 할 때 우리 여기 오른쪽에 외상 매출금의 잔액과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같이 적어 줄게요. 자, 외상 매출금 1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고. 자, 대손 충당금은 얼마? 8월 2일자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야? 3만 원. 그렇죠. 자, 9월 1일자에 회수했다. 얼마를 회수했어? 118만 원. 118만 원. 대변은 얼마가 되죠? 118만 원. 자, 외상 매출금은 그러면 얼마가 잔액이 남을까? 외상 매출금 얼마가 나면 32만 원이 남겠죠. 대손 충당금은 그대로. 됐죠? 자, 파산 객관적 사실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 외상 매출금 중 2만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10월 5일자에. 자,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했냐? 일단은 뭐가 없어진다?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겠죠. 얼마만큼? 2만 원만큼. 자, 이제 차변 적을 때 주의해야 돼요. 뭘 주의해야 되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인데를 봐야 돼. 자, 얼마예요? 3만 원이죠. 3만 원이 커요? 2만 원이 커요? 3만 원이 크죠? 그러면 3만 원이 있으니까 여유롭네. 2만 원 빠져도 괜찮네. 여기 대손 충당금 얼마? 2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된다. 하지만 만약에 대손된 금액이 4만 원이다 라고 하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 외상 매출금 얼마? 4만 원. 차면은요? 기존에 있는 대손 충당금 3만 원 다 없애주고 대손 삼각비 얼마? 만 원.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죠? 요거 이해돼요? 확정됐을 때 두 가지 케이스. 설정됐을 때도 두 가지 케이스 있었죠? 확정됐을 때도 두 가지 케이스 있어요. 많아봤자 두 가지야. 두 가지. 설정했을 때, 확정됐을 때. 여기 너무 글씨가 개판이죠. 대손 삼각비 만원. 왜 만원인가요? 기존에 있는 게 3만원이었으니까 4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3만원 잡혔으니까 나는 추가로 만원이 대손 삼각비로 됐죠? 자, 기말에 5%를 대손으로 추정한다.
잔액이 90만 원이었죠? 여기 보세요. 외상 매출금 32만 원. 잠시만요. 2번 118만 원, 32만 원. 자, 여기 이 거래가 끝난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랑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한번 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일까요? 30만 원. 대손 충당금은요? 만 원. 그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맞아요. 오류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자, 8월 2일자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150이라 돼 있죠. 그죠? 150이 아니라 기초금액 60만 원 있었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210. 네. 1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을 더한 21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에요. 자, 대손 충당금 요 4만 원 그대로 가져왔죠. 그죠? 자, 요 번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바꾸지 않잖아. 그지? 네. 자, 그러면 요때도 92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요때 얼마가 돼? 90만 원이 되겠죠. 자, 기초금액 잘 보고 하세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90만 원의 5%예요. 60만 원의 5% 아니고. 자, 5%면 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4만 5천 원을 언제에 우리가 못 받을 매출 채권이라 소리예요? 언제? 시점이 언제야? X 2년도에. X 2년도에 내가 못 받을 거 미리 잡는 거잖아. 기말에. 그지? X 1년도에. 자, 그러면 요거를 설정해 주려면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요렇게 할 거라자. 자, 대손 충당금은 얼마 더 보충해 줘야 되냐? 기존의 잔액이 얼마였다? 만 원이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4만 5천 원만큼 키워야 되잖아? 얼마가 더 늘어나야 돼요? 3만 5천 원만큼 늘어나야 되죠. 그것만큼 대손 상각비를 잡아주면 돼. 됐죠? 자, 설정 이렇게 하면 돼요. 설정할 때 중요한 건 뭐다?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얼마인지 보는 거야. 자, 하지만 만약에 4만 5천 원이 아니라 9천 원이면 어떻게 될까? 9천 원. 자, 내년도에 대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9천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00원 만 원을 잡아놨는데 9천 원밖에 발생 안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한다? 빼야 된다. 그지? 그러면 어디에 적어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1,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 1,000원. 으로 적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문제에 대손 충당금 환입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나라면 이 위에 지금까지의 거래 내용을 보고 당기 비용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라고 낼 수 있겠죠. 당기 비용의 변화는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볼래요? 지금까지 우리 회계 처리한 거에서 당기 비용은 얼마가 있었어요? 올해.
볼까요? 자,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면에 있어요? 대면에 있어요? 비용이니까 차면에 있겠죠. 자, 차면 여기는 없네, 그지? 여기 있어요? 없네? 여기는 있어요? 대손 삼각비 45,000원 있죠. 그죠? 35,000원이 답이죠. 만약에 이 밑에 케이스다. 밑에 케이스라고 하면 비용이 위에 상급비 만원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1,000원이 줄었어요. 증가했어요. 비용이 줄었죠. 그럼 얼마야? 9,000원이 비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대손상관비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대손상관비가 비용 중에 판관비라고 했잖아. 그죠? 판관비 지금 10,000원이 발생했죠. 추가로. 대손충당금 우리 설정해 놓은 게 작아서 10,000원만큼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 설정할 때 보니까 너무 많이 설정했네. 그래서 1,000원만큼 판관비를 차감하는 환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000원을 빼 9,000원이 비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은요, 증감을 잘 봐야 돼요. 증감. 거래에 따라서. 처음에 3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돼서 2만원만큼 줄었고, 그래서 10,000원의 잔액이 있다가 그 다음 연도 설정해 주는 거. 요런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외상매출금이랑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계속 팔로우 하면서 푸는 게 좋고요. 요게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면 이제 뭐 그때는 굳이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푸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연습을 하는 차원이니까 잔액을 같이 적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마지막 총 3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설정. 두 번째 확정. 세 번째는 회수. 네, 회수. 자, 우리 확정될 때는 거래처가 파산했죠? 못 봤잖아? 근데 우리가 기업이 파산해도요, 이제 회생 절차를 거쳐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어요. 끝났다고 끝이 아니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없애버리면 되지. 그냥 또 살려준단 말이야. 살려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못 갚았던 매출채권 갚을게요 라는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잘 없는데 간혹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상에 제거하였던 매출채권이 다시 회수된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손이 확정됐을 때 실시했던 분괴를 취소하는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회계 처리를 추가로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까 대손이 확정됐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했죠? 차변은 뭐였어요? 대손 충당금이었죠. 네, 10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자, 대변은 뭐였죠? 외상 매출금 10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확정이 됐어. 없애버렸고 대손충당금도 없앴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살아났어. 팔 만큼 살아났어요. 회수됐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기존에 우리 확정했던 거를 요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려면 외상 매출금 8 대손 충당금
8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회수한다. 자, 우리 매출 채권은 우리 돈 못 받았었는데 돈을 받았어요.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되더라?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현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지? 매출 채권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회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 먼저 기존에 확정되었던 회계처리 없애주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회계처리 요거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써도 되고 얘를 외상매출금 상계해서 현금 8 대손 충당금 8 이렇게 표현해줘도 돼요. 자,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회수할 때는 일단은 기존에 확정했던 거 없애주고 취소해버리고 그 다음에 현금 외상매출 받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한번 봅시다. 자, X1년도에 대손 처리한 8도에 대한 외상매출금 18,000원이 1월 4일에 회수됐다. X2년도 1월 4일에 회수됐다. 자, 일단 첫 번째 뭘 해줘야 된다고? 취소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취소해야 되니까 차변은 뭐? 외상 매출 18,000원. 대변은 대손 충당금 18,000원. 그 다음에 18,000원에 대한 현금을 내가 받고 대변은 뭐다? 외상 매출금 18,000원. 자, 이거를 합쳐서 현금 18,000원을 받고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자, 이렇게 회수는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거 한번 정리해서 보면 세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설정, 발생, 회수. 자, 시점도 같이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대손이 설정되는 거 언제 한다? 기말에 한다. 발생은 기중에 발생하겠죠. 그죠? 회수도 기중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죠. 그죠? 기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기말에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특정한 시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설정만 기말에 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설정할 때 내가 내년도에 추가로 세팅을 더 해야 된다. 충당금을 더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대변에 충당금 넣고 상관비 잡아준다. 그런데 내년에 생각보다 덜 우리가 충당금을 잡아도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대손 충당금 환입을 잡고 기존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없애준다. 됐죠? 이 두 가지 케이스. 자, 그래서 요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조금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손의 발생. 대손이 확정됐어요. 확정됐는데 확정이 됐으면 기존에 있는 매출채권 내가 못 받으니까 없애주고 대손 충당금도 같이 없애주면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보다 더 크게 확정이 됐네? 그러면 그 확정된 만큼만 더 어떻게 한다? 대손 상각비로 잡는다. 이거 숫자로 넣어서 하는 게 낫겠다. 눈빛이 좋지 않아. 자, 만약에 대손 추정이익이 100이다. 그러니까 대손 추정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대한 내가 대손을 얼마만큼 추정되는지야. 그러니까 100만큼 추정되는데 70만큼 지금 잔액이 있어. 얼만큼만 더 잡으면 돼요? 30만큼. 그지? 만약에 여기가 40이고 얘가 150이야. 150만큼 잔액이 있는데 내년에 40밖에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추정돼. 그러면 얼마만큼 대손 충당금을 줄일 거야? 110. 응? 110만큼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차변에 110.
됐죠? 자, 대손이 확정됐어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100이었는데 얘가 50이라고, 얘가 40이야. 대손이 확정된 금액은 40이고 잔액은 100이야. 그러면 100에서 40만큼 빼주면 되니까, 그지? 충분하네. 잔액이 지금 충분하잖아.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60만큼이 대손 충당금 없애주면 돼. 자, 그런데 잔액이 50밖에 없는데 70이나 확정이 돼버렸어. 그럼 얼마만큼 더 잡아줘야 돼요? 20만큼 더 잡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상각비는 20, 대손 충당금 얼마?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얼마야?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큼 있었는데 70이나 못 받게끔 확정이 됐다고. 그럼 기존에 있는 50을 어떻게 해야 돼요? 50만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50만큼 있는 거 다 빼고 추가로 더 발생한 20만큼만 대손상각비로 추가로 잡아준다. 여기 어쨌든 많이 받지 않아? 요거랑 똑같네. 설정할 때랑 똑같네. 설정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이 삼각비를 30 대손상각비로 잡았잖아. 요거랑 똑같이 추가로 발생된 거 삼각비로 20만큼 잡아. 매출 채권 당연히 70만큼 줄어들 테고. 자, 회수는요. 요거 반대로 가요. 대손 충당금 요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현금 받잖아, 그지? 회수하면 두 가지 회계처리 있었죠. 그걸 합친 거예요, 지금. 합친 걸 한 번에 보여주는데 얘가 요렇게 반대로 갔고요. 요 두 녀석이 요렇게 반대로 가는 거야. 회수는 무조건 현금 차면에 받는 건 똑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확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회수되는 회계처리도 조금 달라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60, 40, 아니면 60이에요. 어디? 발생 첫 번째 거? 어디? 뭐 틀렸나? 60 거. 60인 거, 60이 어디냐? 요거? 네, 40이 아니라 60이에요. 잔액이 발생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네. 확정된 것만큼만 없애줘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40이죠, 40. 발생이 확정된 것만큼 지금 매출 채권 없애주는 거니까 60이 아니라 40.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면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이 요 뒤에 거는 문제 안 내야 되겠네. 자, 일단 시험 기간은 요 대손과 평가까지만 할게요. 대손과 평가까지만 하고 리뷰를 조금 간단하게 찍어줘야 되니까 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랑 비슷하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